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지금 그 조선일보에 나온 그 기사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공의도 근로자로서 40시간이 넘으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오늘 그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내용입니다. 그 대상 근로자는 그 아산병원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수련의, 다시 말해서 이제 수석기간 중인 그 전문 의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근로자성 인정을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고, 마침내 그 대법원에서 8년 만에 2025년 지난 10월 달에 그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로 조건은 주 80시간이고 그 기본급이 있고 주 80시간을 정해서 이제 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한 거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근로자설 인정이 받게 되면은 원래 근로자에게는 주 40시간을 일해야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포괄임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근로자들한테 그 포괄임금,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가를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17조에 있는 거기 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17조가 바뀌는 바람에 2007년도 이후부터는 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은 포괄임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제 임금을 줘야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의는 그 병원, 아산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임금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렇게 포괄임금 포함해서 이제 고정급으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인 이상은 그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금 주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하면은 1,0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기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 40시간 추가하는 40시간, 총 80시간에 대해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에다가 또 이제 50% 가산한 거, 그래서 60시간 임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줘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혀준 4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총 60시간에 대한 임금하고 또 그 이후에 연장돼서 줬기 때문에 그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지체 이자가 연 20%입니다. 그래서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장마치 1억 6천에서 1억 7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전공의가 이제 신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전공의, 그러니까 수석으로 일하는 병원의 이제 수석 근로자들도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이상은 포괄임금은 이렇게 옛날에는 그 2007년 전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했지만은 그 이유가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로시간이 산정이 좀 어려운 운전직이나 또 감시 감독직 이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포괄임금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연장 근로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적어놔야지 이제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이 확실한 업종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고, 이 판결의 핵심은 그 수석으로 근무하는 이런 전문
의사가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사실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라서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이제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냐 하면은 사실상 수련의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또 직접 노동해서 이제 사람들도 치료도 했고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배움의 과정이라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병원의 낮은 인건비로서 이제 인건비 낮은 의사로서 제공하는 그런 노동력이지 순수하게 이제 교육만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정한 정의 내용, 그러니까 정의 규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은 1년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년이라는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체된 정의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이런 다른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판결로서 이제 의사들의 임금비가 높아지면은 전체 의료 수가가 높아져서 국민 건강보험의 어떤 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전공의는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전에 전공의들 병원에서 줄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병원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대부분 병원들의 전공, 그러니까 수석으로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좀 임금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임금 체불은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서 임금의 소멸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3년치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수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노무법인을 찾아와서 이제 받지 못한 추가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한된 인건비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수련을 뽑는 게 좀 더 신중하고 사실상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은 당연한데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좀 수련을 뽑는데도 이제 좀 약간 좀 제한을 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수련의도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수련 의사의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의사들이 제자같이 무한정으로 일을 시키고 또 배우는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뽑을 때도 신중해야 되고 또 전공의들이 뭔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근로자성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게 되면 사용자 책임뿐만 아니고 사회보험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퇴직금 부분도 당연히 임금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는 임금 외에도 거의 한 40% 정도를 회사에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근로자
성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또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